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굽기, 냉각, 포장, 저장, 유통,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굽기입니다. 굽기라 하면 그 오븐에 열로 이제 반죽에 가해서 이제 익혀주는 거죠. 이제 오븐에서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반죽에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열을 이제 전달하는 그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에서 나오는 열, 이것도 이제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열, 전도입니다. 전도로 이제 열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븐 안에서 이제 온도 편차가 발생되는데 이게 이제 열이 순환해요. 이걸 이제 대류, 이제 컨벡션이라고 하는데 대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반죽의 착색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반죽의 착색이. 이렇게 이제 착색이 유도되면서 이제 반죽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선 먼저 부피의 증가가 오죠. 이제 오븐 팽창이라고 하는 부피의 증가, 전분이 호화되어요. 그다음에 전분이 호화라는 것은 이 생정분이 익힌 전분으로 변하는 거고요. 단백질의 변성, 효소와 효모의 이제 불활성이 이루어지고 이제 갈변, 색이 나고, 그다음에 껍질과 향이 생성이 이제 조절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굽기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아마 온도, 습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굽기를 하는 목적과 관련된 반응들을 좀 보면요.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책을 좀 봐주시고요. 자, 1번. 발효와 굽기 시 생성된 발효 산물을 열 팽창시켜 빵의 부피를 갖춘다. 이 관련된 반응이 뭐냐면 온스프링과 오븐 라이즈입니다. 두 번째. 생전분을 알파화하여 소화가 잘 되는 빵을 만듦. 이게 이제 전분의 호화, 그러니까 익힌 전분으로 변하는 거죠. 세 번째가 단백질의 열 변성이 전분의 호화로 빵의 구조와 형태를 만듦. 단백질 변성, 전분의 호화. 이게 무슨 소리야? 열을 그냥 우리가 이제 반죽이 부풀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밀가루 단백질입니다. 자, 그러나 굽기로 들어갔을 때는 이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수분을 방출하면서 부스러져요. 그러면 이제 수분을 방출하는 동안에 이 수분이 어디로 가냐면 전분 쪽으로 들어가면서 전분이 호화되고 그 호화된 전분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굳으면서 이제 빵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열 변성과 전분의 호화가 빵의 구조와 형태를 만듭니다. 반죽의 형태는 단백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백질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의 가스 발생력을 막으며 각종 효소의 작용도 불활성시킴. 그래서 효소와 효모의 작용이 이제 멈추게 되고요. 껍질의 형성과 착색으로 빵의 맛과 향을 향상시킨다. 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캐러멜 반응, 메일라드 반응, 맥스트리나 반응의 이런 열 반응, 갈변 반응과 이런 껍질 형성이 이제 맛과 향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굽기를 하는 목적이자 그와 관련된 관련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굽기를 할 때 일어나는 반죽의 변화. 시험에 나오는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를 할 때 반죽에 일어나는 변화. 자, 우선 오븐 팽창입니다. 오븐 팽창. 반죽이 이제 오븐 안으로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커지는 것을 오븐 팽창이라고 하고, 오븐 팽창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븐 라이즈와 오븐 스프링. 오븐 스프링은 1차 발효하는 동안에 축적된 가스가 휘발하면서 반죽이 팽창하는 거고, 오븐 라이즈는 반죽 속에 투입된 발효 미생물이 죽을 때까지 반죽 오븐 안에서 이제 반죽이 이제 오븐 안에서 익기 전까지 내부 온도가 상승하기 때까지 이제 이 발효 미생물이 살면서 가스를 만들고 그 가스에서 반죽이 팽창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오븐 스프링은 굽기 시 처음 한 5분에서 6분간 일어나는데요. 오븐 스프링은요, 5분에서 6분간 일어납니다. 49도에 달할 때까지 급하게 팽창하고요. 이러한 팽창은 2차 발효 완료된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팽창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오븐 스프링, 오븐 라이즈는요, 그 미생물이 죽는 온도가 죽기 시작하는 온도는 54도고요.
완전히 죽는 것은 60도, 포자까지 완전히 사멸하는 건 63도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만드는 것은 이제 포자가 아니라 미생물이니까 60도가, 내부 온도가 60도가 되기까지 만들어내는 발효 미생물의 가스입니다. 오븐 안에서 발효 미생물이 공장계 효모가 만들어내는 가스, 그 가스에 의해서 반죽이 부푸는 걸 오븐 라이즈라고 한다. 전분의 호화라고 하는 것은 생전분이 익힌 전분으로 바뀌는 거고, 이 익힌 전분 54도에서부터 이루어지고요. 54도에서 그래서 전분의 호화가 일어나고,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74도에서 이제 완료가 되는데, 이게 굽기 과정 중 빵 속의 반죽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 이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굳어버리는 일련의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74도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변성 온도 74도. 그 다음에 효소작용과 효소작용과 효모와 효소의 불활성인데,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븐 안에 들어간 빵 반죽의 내부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서서히 올라가는 동안은 불활성되지 않고 활성을 하죠. 이때 활성은 전체 효소 활성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성이 이루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전분이 가수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맛있는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고, 반죽의 팽창이 이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효모는 이제 60도가 되면 사멸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향의 생성입니다. 이제 빵에서 만들어지는 향의 생성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에서 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열 반응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향이 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의 원인이 이제 사용 재료, 어떤 재료를 넣느냐, 그 다음에 이스트의 발효 대사산물을 얼마만큼 만들어냈느냐,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열 반응의 산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발효 대사산물에 의한 향에는 뭐가 있냐? 알코올, 그 다음에 유기산, 에스테르, 케톤류들에 의한 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색과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갈색 반응은 하나가 아니라 한 3가지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넥스트린화 반응, 메일라드 반응, 캐러멜 반응인데 이 온도대가 다릅니다. 넥스트린화 반응은 110에서 140도에서 이루어지고요. 메일라드 반응은 130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캐러멜 반응은 160에서 180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색도 틀려요. 넥스트린화 반응은 좀 밝은 색을, 아주 투명한 색을 만들어내고, 메일라드 반응은 황금색을 만들고, 캐러멜 반응은 갈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빵 표면에 일어난 색의 착색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지도 예측 가능하고, 발효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 속의 내부 온도가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굽기 과정 중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면 97에서 99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굽는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반응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굽는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반응들. 자, 물리적인 반응 보면은,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이 형성이 되고요. 반죽 안에 물에 용해되어 있던 가스가 이제 기화하기 시작하고, 유리라는 건 이제 분리되어 날아가기 시작한다. 반죽 안에 포함된 알코올의 휘발과 탄산가스의 열 팽창 및 수분의 증기압이 일어나면서 이제 반죽의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반죽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븐 스프링과 오븐 라이즈의 매개체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 반응을 가리키는 거죠. 갈변 반응. 그래서 110도에서 일어나는 넥스트린화 반응, 130도에서 일어나는 메일라드 반응, 160도에서 일어나는 캐러멜 반응,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착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화학적 반응은 이제 효소의 불활성과 효모의 사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단백질이 물을 흡수하는데요. 굽기 과정에서는 단백질이 물을 배출합니다. 그 배출한 물을 전분이 흡수하면서 호화가 되고, 호화가 된 후에 나중에는 굳어버리면서 빵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런 물의 분폐와 물의 이동, 이것도 이제 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굽기 손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굽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반죽의 무게와 오븐 안에서 나왔을 때 반죽 무게의 편차입니다. 이 편차가 굽기 손실이 되겠고요. 빵마다 편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굽기 손실의 편차가 발생되는 이유는 배합률, 굽는 온도, 굽는 시간, 패닝 방식에 영향을 주고요. 이제 제품별 굽기 손실률이 있습니다. 이제 풀먼식 빵이 7에서 9% 정도의 굽기 손실률, 당과자 빵이 10에서 11, 그다음에 일반식 빵이 11에서 13% 정도, 하스브레드가 20에서 25. 가장 많은 게 뭐냐? 하스브레드. 가장 적은 게 풀먼식 빵. 기억해 주십시오. 냉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빵을 냉각을 시켜야만 포장이 가능하겠죠. 또 우리가 이제 섭취가 또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냉각시켰을 때 이제 냉각실의 설정 온도와 상대 습도가 중요합니다. 냉각실의 설정 온도와 상대 습도는 20에서 25도의 습도가 75에서 한 85% 정도의 습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 손실률, 냉각하면서 반죽의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굽기 후 전체 완제품 무게에서 2에서 3% 정도의 굽기 손실률이 냉각 손실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냉각 손실률. 그리고 이제 냉각을 시키는 목적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장하기 위함이죠. 섭취하기 위함 말고도 이제 곰팡이, 세균, 야생효모의 오염으로부터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빵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르려면 또 냉각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냉각 방법에는 자연식, 터널식, 공기 조절식이 있는데, 자연식은 이제 상온에 놔둬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공기 조절식, 에어 컨디션식이 있는데 20에서 25도, 습도가 85%인 공기에 이제 통과시켜서 90분간 냉각하는 방법인데, 식빵을 냉각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바로 공기 조절식 냉각, 에어 컨디션식 냉각 같은 말이죠. 에어 컨디션식 냉각이다. 우리가 이제 빵을 포장하려면 슬라이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라이스하는 온도나 포장하는 온도나 같습니다. 그래서 빵이 35도에서 40도까지 냉각되어야만 슬라이스하고 포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 온도는 35도에서 40도, 높으면은 높은 온도에서 이제 포장을 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썰기가 어려운 상태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포장 시 수분 과다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형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포장하게 되면 노화가 가속되고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껍질이 건조하게 되겠습니다. 포장 용기는 방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통기성이 있으면 빵이 마르겠죠. 그러나 하스브레드, 바게트, 하드롤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있는 포장지를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15분 단위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벌써 15분이 다 됐다고 우리 PD님이 손가락을 올려주셨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화와 저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화는 조금 이따 바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